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골다공증에 시달리고 계실지도 몰라요. 뼈가 약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부러져 버리는 상태. 특별한 정상이 없기 때문에 뼈가 약해져 있는데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특히 대퇴부, 손목, 척추에 많이 발생을 해요. 척추에 발생하면 어떻게 되죠? 꼬부랑 할머니가 되죠. 골다공증이에요. 꼬부랑 할머니는. 척추가 무너져 내린 거예요. 펼 수가 없어요. 대퇴부, 특히 고관절, 이 다리의 머리 쪽 이쪽이 잘 똑 부러지거든요. 어떨 때 밤에 화장실 가다가.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2년 내에 사망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오래 누워있기 때문에 대부분 치매로 발전되기가 쉽다고 해요. 골다공증의 정의가 뭐죠? 뼈를 이루고 있는 칼슘 성분과 단백질이 동시에 줄어들어서 골량이 감소하고 뼈의 미세구조에 이상을 일으켜서 뼈가 쉽게 부러지는 그런 질환이에요. 60세 이상 여성의 3분의 1이 골다공증이에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부러지기 쉽다. 그런데 사실 현대인들,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똑 부러져요. 손목 같은 거 굉장히 잘 부러져요. 여자들. 그럴 땐 꼭 골다공증,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셔야 돼요. 지금 요 할머니는 골다공증이라는 말씀이에요. 척추뼈가 무너져 내린 거예요. 우리 그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와 파괴하는 파골세포가 있어요. 이 양이 비슷한데요. 어느 날 갑자기 파골세포가 더, 파괴하는 세포가 더 우세가 되는 시기가 와요. 바로 갱년기, 폐경입니다. 그러면 엉성엉성해져요. 칼슘이 빠져나가서 그래요. 칼슘의 대사에 에스트로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골다공증의 가장 큰 원인은, 볼게요. 이렇게 엉성하게 되는 원인은 자기 거울을 보고 통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나는 너무 뚱뚱해.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에 별로 저는 관심이 없거든요, 사실. 여태까지 운동 가르치면서 살 빠졌어요. 뭐 이렇게 살 빼게 해줄게요. 뭐 이런 말 절대 제가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번에 썼어요. 제 북토크 하면서 북토크 오시라고 제가 10kg 감량을 너무너무 쉽게 한 비법을 알려드리겠다고. 비법이더라고요. 저는 갱년기 증상으로 자꾸 가슴이 뛰고 혈압이 높아져서 위주신경 활성화 운동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살짝의 공복감을 즐기긴 했어요. 아침에 안 먹는 걸 더 저는 편하기 때문에 안 먹었고요. 그 대신 점심 저녁은 저 먹고 싶은 대로 먹었거든요. 왜 그러기 시작했냐면 어린 아이들부터 자기 몸매에 대한 혐오감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먹어.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성 호르몬이 잘 안 나와요. 굶고 안 먹는 애들 무월경으로 몇 달이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요. 뼈가 튼튼하게 만들어져야 될 시기에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갈수록 그 정도는 더 심할 거라고 생각해요. 골다공증의 위험률은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다. 여성은 폐경기 이후에 호르몬 부족으로 해서 이렇게 골이 감소하게 된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낙상 예방 운동까지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30, 40대에도 골다공증으로 위험할 수 있다라는 아주 슬픈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위험 인자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다량의 카페인 섭취 조금 찔리네요. 지금 빨리 가서 또 커피. 아까 강의하다가 좀 멍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따라가서 커피 내려왔는데 다량의 카페인 섭취도 문제가 되고요.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안 좋아요. 어떡하냐 나는. 사실 음식을 좀 잘 정성껏 먹어야겠네요. 골다공증의 증상은 자각 증상이 없다는 거. 노화 및 호르몬 부족에 의해 서서히 진행되어 침묵의 질환이라 불리는데 이를 방치하다가는 골절 및 사망까지 이를 수 있고요. 키가 줄어들고 골절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골다공증을 발견하게 되죠. 봅시다. 폐경기 증상의 평가를 해봅니다.
유방암의 위험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서 유방암 위험도가 없어요. 그러면 골다공증의 위험 요소를 평가를 해요. 연령이 65세 지금 이하시다. 그러면 골밀도를 측정해서 그 나이대의 평균값의 골밀도에 해당되는 그거에서 그거보다 더 낮다. 그러면 골다공증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유방암 위험도가 증가된다. 그러면 절대 호르몬 대체요법을 처방을 안 해요. 왜? 이점보다는 단점이 더 크기 때문에 유방암으로 가기가 쉬워요.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골다공증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따져가지고 하는데요. 이게 도대체 T가 뭘까요? 바로 골밀도, 본 미네랄 덴서티를 그 연령대의 값과 비교한 스코어예요. 측정에 의하면 Z값 있고 T값이 있어요. 동일한 성별에서 젊은 성인 여성의 평균 골밀도와 비교해서 표준 편차로 나눈 값이래요. 그래서 정상은 마이너스 1보다 더 큰 거, 결핍일 때는 이렇고 골다공증은 마이너스 2.5 이하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하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조금 의심스럽다 싶으면 보건소에 가서도 측정을 받을 수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30세까지는 뼈가 완성되는 시기예요. 이 시기에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신다거나 술을 많이 마시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 이후에는 뼈가 막 형성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뼈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요. 뼈의 재료가 되는 칼슘, 비타민 D, C, K의 섭취와 신체 활동이 아주 중요하죠. 뼈에 어느 정도 충격을 주는 운동과 근력 운동이 바람직하다 했는데 굳이 충격을 주지 않아도 좋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우리 나이는 점차 관절이 망가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뼈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관절을 내줘야만 해요. 금연, 그리고 적절한 음주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요. 여성 호르몬이 일찍 중단된 경우에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는 게 뼈를 위해서는 좋아요. 그런데 유방암 위험성을 높이죠.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할 때 약물요법의 효과가 더 증대된다고 하죠. 칼슘 섭취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뼈에 칼슘이 녹아서 나와가지고 몸에 공급하게 돼요. 그래서 칼슘 섭취가 중요한 거예요. 효율적인 칼슘 섭취 방법 알아볼까요? 시금치, 아몬드, 콩류 얘네들은 칼슘 대사에 좋을까요? 얼핏 보기엔 좋아 보여요. 그런데 아니에요. 콜라나 초콜릿 같이 칼슘의 이용률을 낮추기 쉬워요. 그래서 칼슘이 많은 식품을 섭취할 때는 이런 음식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음식을 먹을 때 절대 콜라랑 같이 먹으면 안 되고요. 그건 우리 대충 알고 있죠. 그런데 시금치나 콩류, 아몬드도 피하시는 게 좋겠대요. 단백질과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칼슘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즐기시는 분이라면 칼슘을 보충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칼슘 보충을 할 때는 특히 이런 음식을 먹을 때에는 피하시는 게 좋겠죠. 칼슘제를 복용할 때. 한 2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섭취를 하래요. 골다공증 치료 방법 볼게요. 근본 치료제는 없어요. 조기 발견과 예방이 중요하죠. 치료로는 칼슘, 여성 호르몬제, 비타민 D, 칼시토닌 많이 들어본 말들이죠. 이렇게 기타 약제 처방과 적절한 운동 등 생활요법이 쓰이는데요. 개인마다 달라요. 살아온 역사가 그 사람의 몸을 만들기에 다 달라요. 치료한다고 해서 없어진 뼈가 원래대로 회복되지 않아요. 하지만 아직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골다공증을 조기 발견하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어서 효과나 비용 면에서 훨씬 경제적이에요. 적당한 근육의 형성을 도와주는 일주일에 4시간 이상의 운동. 우리 웰빙밴드 운동을 하루에 한 30분 정도? 40분 정도? 매일 해주는 거 아주 좋아요. 적절한 양의 칼슘 섭취 그리고 골다공증 위험이 있는 분들은 정기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고요.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호전되기 어려운 분들은 약물 치료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햇볕을 쬐이는 거예요.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D를 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피부를 통해서. 그래서 너무 많이 가리고 걷지 마세요. 그러다가 저처럼 이렇게 기미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얻을 게 있으면 내줄 것도 있어야 돼요. 칼슘이 장에서 흡수되어서 혈액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누가? 비타민 D가 칼슘이 장에서 흡수돼서 혈액으로 들어가게 도와줘요. 그래서 결국엔 뼈에 들어갈 수 있게 돼요. 또한 칼슘이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고 재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누가? 비타민 D, 햇볕이요. 햇빛을 직접 받는 피부에서 합성되는 비타민 D가 아주 좋아요. 보통 손, 팔, 얼굴에 10에서 15분 동안 일주일에 3회 정도 조이면 필요한 비타민 D 합성을 할 수 있대요. 요즘엔 이게 많이 부족하니까 통증 많이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인위적으로 비타민 D 주사를 놓기도 하고 비타민 D 보충제를 먹기도 하고 막 굉장히 적극적으로 비타민 D 처방을 하고 있죠. 부작용이 있어요. 뭔가 석회화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작용 없는 최고의 방법은 부작용이 있다. 기미 빼고 부작용이 없는. 우리 보통 보면 이렇게 피부암 때문에 굉장히 자외선을 무서워하는데 우리나라의 환경에서는 피부암 걸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햇빛을 잘 쬐주시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면 피부에서 비타민 D 합성이 또 감소된대요. 더불어 실내에서만 우리는 대부분 생활을 하죠. 비타민 D가 부족하기 쉬워요. 그래서 더 인위적으로 보충제로 보충하기도 하는데 음식에는 유제품, 달걀 노른자, 간, 생선 등 이런 걸 먹어주면 좋다고 하죠. 걷기 운동의 효과, 이렇게 햇빛을 쬐면서 걸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기분 전환과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요. 골다공증, 온몸의 근육과 뼈를 강화시켜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성을 3분의 1로 낮출 수 있다. 햇빛 쬐고 걷기를 즐기시기 바래요. 적절한 골량을 유지하는 방법은 흡연, 술, 약물 남용을 좀 제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칼슘이 많은 식품을 먹을 때에는 철분제라든지 막 철이 많은 아이들은 시금치라든지 콩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시간 배분을 두고 드시는 게 좋고요. 운동요법 그리고 약물요법이 있고요. 호르몬 방법도 있지만 이거는 유방암 위험성이 좀 있다, 가족력이 있다 싶으면 피해야 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술, 담배, 탄수화물, 카페인이 안 좋다고 하네요. 지금 이렇게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뼈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넘어짐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니까 어떻게 되죠? 넘어짐에 대한 불안감으로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실수의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뇌에 입력값이 없어요. 그러면 뇌는 어떻게 내가 자세를 조절해야 될지 방법을 못 찾아요. 그래서 자세가 불안정해지고 더 넘어짐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이 더 키워지고 계속 악순환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뭐부터 하자고요? 골다공증의 치료의 궁극적 목표는 골절이 예방이에요. 그러려면 안 넘어지는 게 최고고요. 운동은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 그리고 넘어짐 예방이 아주 좋아요.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운동을 해주고요. 균형 능력도 높여주면 좋겠어요. 폐경기 여성은 호르몬 치료와 운동을 함께 하기도 그렇게 추천받기도 해요. 누운 자세 등 안전한 환경에서 왜 이렇게 두려움이 큰데 계속 일어나서만 운동을 요구할 게 아니라 오늘 배운 클램쉘 엑서사이즈 저하고 같이 웰빙밴드로 이렇게 다방향으로 온몸의 운동 해주는 그것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한 발로 서기 이전에 텐덤 워킹이라고 해서 발과 발을 이렇게 11자로, 이게 너무 어려우면 이렇게 세미 텐덤이라 그래서 살짝 이렇게 엇갈려서 모델 워킹을 즐겨보세요. 모델처럼 걷기. 한 줄로 쭉 선 그어놓고 그렇게 걷는 게 균형 능력 향상에 아주 좋대요. 나는 65세가 안 될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죠. 65세는 할머니야, 할아버지야. 내 인생에 65세는 안 올 것 같아. 근데 와요. 저도 이제 한 10년 좀 넘으면 65세가 되네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있어서 골절의 위험성과 직결되는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방적 재활 운동이 필요하다. 한번 넘어지고 나면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오늘 공부했어요. 이렇게 근육은 뼈에 붙어 있어요. 근막으로 연결돼 있고 뼈의 골막으로 연결되기에 근육 운동은, 저하고 함께하는 근막 운동은 뼈의 건강에도 매우 좋아요. 누워서 차근차근 몸통 안정화, 균형 능력 높이는 거 해주고요. 특히 등, 허리 쪽이 많이 망가지죠? 아까 척추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골다공증으로 무너져 내려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꼬부랑할머니 된다 그랬어요. 나는 안 될 것 같죠? 나라고 예외는 없어요. 어렸을 때 엄청나게 다이어트 했고요. 그리고 커피를 즐겼어요. 위험 요인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척추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이런 움직임을 매일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지금 발을 삼각형 만들어서 체중심을 이동하는 균형 운동이에요. 우리 마지막 날 같이 실습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몸통의 회전, 그리고 아래를 봤다가 위에를 봤다가 아래를 봤다가 위에를 봤다가 하는 그런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균형 능력 증진에도 아주 좋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